네,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수익민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 흐름이 굉장히 정신없는 장세였습니다. 장 초반에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다가 장 막판으로 갈수록 코스피는 좀 빠지면서 지지부진했고 코스닥 바이오 종목들은 생각보다 괜찮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슈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 이슈들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부분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될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미국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4분기 GDP 수정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낮은 1.4%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원래 시장에서 예측을 하기로는 2.8%로 예측을 했는데 1.4%가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 경제의 핵심인 소비가 고금리 여파로 둔화되고 있고 재고가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물가 지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C가 발표가 되었죠.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히지 않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시점이 이게 11월까지 늦춰질 수 있거나 아니면 금리 인상도 다시 언급될 가능성도 미국에서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지표가 바로 물가 지표인 것 같아요. 물가 지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에 따라서 금리의 방향성이 정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소비자 물가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를 유심히 잘 지켜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대법원에서 트럼프가 I8을 근거로 부과했던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죠. 그래서 관세를 매길 권한은 대통령이 아니라 의회에 있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바로 무역법 122조를 꺼내들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10% 보편 관세를 실행을 했죠. 그리고 하루 만에 다시 15%로 인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50일만 유효합니다. 그래서 그 150일 동안 트럼프가 더 강력한 무역법을 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시장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세 위법 소식이 들리면서 MSCI 한국 지수나 그 다음에 관세 민감한 그런 국가들의 증시 변동성이 좀 컸었는데 역시나 오늘 장 초반부터 강한 상승 흐름으로 출발을 했지만 그런데 강한 상승 흐름으로 출발한 게 문제였나요? 좀 윗꼬리가 달리면서 빠지는 흐름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자동차와 이제 철강 쪽 이쪽을 잘 보셔야 되는데 그쪽은 이미 관세 위법 판결과는 상관없는 이 무역 확장법 232조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나타나더라도 크게 관세와는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아마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6일 날 배당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물 출회가 나올 상황이 있으니까 이번 주 증시 흐름은 여러분들이 좀 즐기시되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엄청난 성장이 전망이 된다라는 그런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2026년 영업이익 전망치가 기존의 142조 원에서 174조 원까지 크게 늘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영업이익 전망치가 늘어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겠죠. AI 서버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요가 계속적으로 폭발하는데 만들 수 있는 물량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6년 반도체 가격은 전년보다 한 159%까지도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AI에 꼭 필요한 반도체죠. HBM은 2028년도까지 계속 공급이 부족한 전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현재 HBM 부분에 있어서 가장 기술력이 뛰어난 SK하이닉스는 계속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는 기업 가치가 사상 최대 수익성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목표 주가를 145만원까지 이렇게 제시한다라고 리포트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2026년도 3월에 주주총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자사주 매입이나 그 다음에 ADR 발행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미국과 이란의 이벤트도 생각보다 좀 빠르게 종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미국의 고위 관리 이야기에 따르면 이란이 48시간 안에 핵 협상에 대해서 자세한 제안을 내놓으면 금요일에 제네바에서 다시 만나서 회담을 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란도 한 발 물러서는 분위기죠. 그래서 미국과 이란의 이 협상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 들고, 결국에 이 긴장감이 풀리면 국제 정세가 안정이 되겠죠. 그러면 경제 부분에도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장중에 비트코인이 크게 밀렸습니다. 왜 비트코인이 밀렸는지 보니까 비트코인 초창기부터 활동해온 투자자가 있는데 그 투자자가 15년 만에 시장을 떠났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이 한 11,000개 정도, 현재 가치로 한 7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조 정도 되는 물량이죠. 그 물량을 전량 매도를 하고 코인판을 완전히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자는 초기 채굴자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굉장히 초창기부터 채굴을 하면서 투자를 해온 그런 투자자였는데 그 투자자가 전부 다 팔고 떠났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상징성이 큰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빠지면서 나스닥 선물도 하락을 했고 그 부분이 우리 증시에 좀 영향을 미친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한국 증시가 뭐 크게 밀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코스피가 5,500을 달성하고 나서 그때까지 매수를 했던 외국인들이 현재까지 해서 다 팔고 나갔어요. 그러면 지금 5,800이니까 5,500에서 5,800까지는 개인들이 끌어올렸습니다. 개인들이 ETF를 매수하면서 다 끌어올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의 대기 자금이 시장을 강하게 받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고객의 탁금이 또 100조가 넘어간 상태죠. 그리고 ETF 쪽으로 유입된 자금의 규모를 보시더라도 300조 원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수급 흐름에 있어서 구조적인 매수 기반이 형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는 그런 수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도 구조적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뭔가 이슈가 터져서 시장이 빠지게 되면 그러면 그 대기하고 있는 100조 원 물량이 이 시장에 또 한꺼번에 유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빠지든 미국 시장이 빠지든 무슨 상황이 나오든 간에 하여간 우리 한국 증시는 빠지면 기회다. 이 부분을 꼭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여기에 최근에 정부에서 무슨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코스닥 밸류 펀드까지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코스피가 좀 밀리게 된다면 그러면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로 해서 또 좋은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흐름이 오늘 당장에 나타났죠.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살짝 꼬리가 달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코스닥 쪽에서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은 현재로서는 매우 간단한 시장입니다. 코스닥이 상승하면 코스피는 좀 밀릴 것이고 코스피가 상승하면 코스닥이 밀릴 것이고 양시장 전부 다 상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3월 달부터는 3차 상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죠. 특히 3월 달에는 주주총회 시즌입니다. 주주총회에서 그동안 정부에서 주문을 했던 그런 정책들이 실제로 반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니까 대주주 위주의 주주총회가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주주들 기반의 주주총회가 이루어지는지, 그 변화된 흐름이 우리 시장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 시장은 다시 한 번 더 건강한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3월달 주주총회 시즌에 그 주주총회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JP모건에서 이번에 발표한 엔비디아의 실적을 예상하는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엔비디아도 뭐 실적이 나쁘지 않다라고 JP모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일단은 블랙웰 울트라 생산이 확대가 되었고, 그리고 높은 영업이익률 효과로 다시 한 번 더 예상치를 상회하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가 2027년도까지는 기본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실적이 꺾이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AI 수요가 지금 현재 공급을 계속 초과하고 있어가지고 렉 출하량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엔비디아의 수주 잔고가 5천억 달러에서 추가적으로 플러스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매출 성장성도 계속 유효하다. 이렇게 JP모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추론 시장이 확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메모리 반도체 비용이 상승하면서 뭐 엔비디아도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을 좀 느낄 수 있겠지만 일단은 비중을 확보를 해도 되고 목표가 250달러까지는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실적에 따라서 이 AI가 버블인지 아닌지를 현재 시장에서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오면 우리 한국 증시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빅테크, 그 다음에 반도체 기업들도 괜찮은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흐름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떤 부분에 좀 집중하면 좋은가라고 했을 때 일단은 코스피와 코스닥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고점 돌파를 하고 나서 70% 정도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코스닥은 현재 고점 돌파를 하고 나서 10%밖에 변동성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코스닥이 코스피의 70%를 다 따라잡는 것은 이 시장의 규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힘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못해도 절반 이상은 따라잡을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정부에서 밀어준다면 그것은 더 가능성이 있겠죠. 코스닥은 고점 돌파를 하고 10%, 코스피는 고점 돌파를 하고 70%니 코스닥은 못해도 현재 상황에서 30% 정도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열려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코스피 증시가 30% 상승하면 개별 종목들은 한 60% 정도도 상승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시총이 큰 종목들 매수하는 게 좀 부담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을 눈여겨보셔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달 전, 두 달 전에도 계속 강조드렸지만 어차피 한국 시장으로 돈이 들어오면 코스피가 됐든 코스닥이 됐든 둘 다 좋은 흐름이 나와야 돼요. 한 가지 시장만 좋은 흐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이 계속 돌고 돌아요. 어쩔 때는 대형주 상승했다가 어쩔 때는 중소형주 상승했다가 또 어쩔 때는 대형주 상승했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서 유동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코스피 쪽으로 돈이 많이 몰렸으니 그 돈이 코스닥 쪽으로 또 흘러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 흐름을 통해서 그것을 또 확실하게 우리가 파악을 했죠.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좀 꼬리가 달리니까 바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의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눈여겨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들께 코스닥 바이오 종목들을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반도체 종목들 흐름이 좋았잖아요. 특히 반도체 소부장 쪽이 흐름이 좋았는데 한 시장을 3년 정도 분석을 해보면 항상 반도체와 바이오는 이 시소 흐름을 보여주면서 시세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반도체가 상승하면 바이오 쪽이 좀 약세고 반대로 바이오 쪽이 흐름이 좀 괜찮으면 반도체 쪽이 좀 약하고 이런 흐름이 나타났는데 최근에 반도체 쪽의 흐름이 좋았다가 좀 수급이 살짝 이탈하는 흐름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 바이오 종목도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ETF를 한번 찾으신다면 저는 타이거 코스닥 150 바이오테크라는 ETF를 좀 눈여겨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 코드는 261070입니다. 261070. 자, 그러면 이 종목이 어떤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알테오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천당제약 있습니다. 최근에 흐름이 좋았던 종목들이죠. 그 다음에 ABL 바이오 있고요. HLB, 펩트론, 리가킨 바이오, 메지온, D&D 파마텍, 보로노이, 파마리서치, 케어젠, 올릭스. 하여간 괜찮은 바이오 쪽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개별 종목으로 매수하기가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뭉탱이로, 요새 트렌드는 뭉탱이로 매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ETF로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이거 코스닥 150 바이오테크 이쪽으로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도 괜찮고, 만약에 여기서도 나는 좀 개별 종목들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차트를 보고 좀 눌려있는 바이오 종목들을 한번 공략을 해보셔도 괜찮겠죠. 자, 알테오젠도 괜찮습니다. 자, 알테오젠도 보시면 38만 7천원짜리 괜찮고요. 여기서 요렇게 지지를 받아주고 다시금 상승하는 흐름 좀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천당제약 최근에 흐름이 좋았죠. 근데 좀 더 빠져야 됩니다. 못해도 한 11선, 21선 자리까지는 내려와야, 그래야 다시 한 번 더 공략해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ABL 바이오 지금 자리 괜찮습니다. 자, 최근에 괜찮은 흐름 나왔다 살짝 밀리는 흐름이죠. 그리고 지금 흐름을 보시면 침체 구간에 왔습니다. 이 침체 구간 이거 지표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스토캐스틱 슬로우,
그냥 기본 지표입니다. 스토캐스틱 슬로우 지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보조 지표상으로 봤을 때도 침체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좀 괜찮은 흐름이고요. 자, 그 다음에 펩트론은 한 25만원짜리 오면 이때 공략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리가캠 바이오. 지금 자리 괜찮습니다. 자, 메지오는 더 빠져야 될 것 같고요. 한 12만원대까지 빠져야 될 것 같고요. 자, D&D 파마텍도 지금 자리 괜찮고요. 자, 보로노이 좀 더 빠져야 됩니다. 미리 잡아놨어야 됩니다. 자, 케어젠도 빠지고 있죠. 케어젠도 11선, 21선 사이에 들어오면 매수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올릭스도 괜찮고요. 자, LNC 바이오가 오늘 많이 빠졌네요. LNC 바이오도 조금 빠지면 매수를 해볼만 하겠습니다. 21선 자리 한 9만원 자리인데 한 9만원 자리 들어오면 매수를 해볼만 하겠고요. 자, ST팜도 지금 자리 괜찮습니다. 21선 자리에 왔고, 자,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도 괜찮은 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바이오 종목들 수급 흐름 한번 보시면 최근에 어떻습니까?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를 많이 하죠. 이거는 다 개인들 자금이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에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알테오젠 보니까 투신에서 매수 들어오죠. 연기금에서도 매수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모펀드에서도 조금씩 매수가 들어오죠. 이런 식으로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가 매수를 적극적으로 해주면, 그럼 뭐 알테오젠은 못해도 한 50만원대까지는 무난하게 다시 한 번 더 반등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자, 3천당 제약은 조금 더 빠져야 됩니다. 3천당 제약은 55만원 밑으로 왔을 때 그때 흐름을 보시고, 자, ABL 바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를 많이 했죠. 이것도 다 개인들이 매수를 한 것입니다. 자, 결국에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가 중요한데 최근에 조금씩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부족합니다. 자, 그래도 고점 대비해서 한 26%에서 30% 정도 빠졌기 때문에 또 자리는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펩트로는 25만원 자리가 제일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최근의 흐름을 보니까 연기금이 좀 매수를 하네요. 투신도 좀 매수를 하고요. 자, 개인들이 좀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금융투자가 많이 매수를 했죠. 이것도 다 개인들입니다. 개인들이 이제는 개별 종목으로 안 사요. 개인들이 이제 ETF를 통해서 매수를 하면서 뭉탱이로 들어오니까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펩트론은 25만원짜리 보시면 되겠고, 자, 리아캠 바이오는 지금 자리 괜찮습니다. 연기금이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주네요. 그 외에는 딱히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D&D 파마텍도 지금 사모펀드, 연기금, 투신이 매수를 해주고 있죠. 얘네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 9만원, 10만원대까지 반등이 가능하겠고, 자, 보로노이는 빠르게 반등을 했죠. 확실히 빠지는 자리들에서 수급이 좋으니까 이런 종목도 빠르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케어제는 수급 흐름은 괜찮은데 더 빠져야 될 것 같고요. 못해도 12만원, 11만원대까지는 빠져줘야 됩니다. 자, 올릭스도 흐름 괜찮네요. 연기금, 사모펀드, 투신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확실히 대부분 바이오 종목들 보니까 어떻습니까? 대부분 금융투자 쪽에서 적극적으로 매수해주는 흐름이 나타나죠. ST팜도 수급은 좋습니다. 사모펀드, 연기금, 투신 전체적으로 다 매수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자리 21선 자리에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공략을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오스코텍도 수급 흐름이 괜찮습니다. 자, 사모펀드 쪽에서 매수를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사모펀드는 좀 단기성 자금일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조만간 급등 시세가 한번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셀트리온 제약은 추세가 좋습니다. 수급도 괜찮고요. 근데 크게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자, 클래시스도 빠르게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8만원, 9만원대까지는 빠르게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HK 이노엔, 요런 종목들도 잘 보셔야 됩니다. 개인들이 계속 팔죠. 외국인 기관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투신 쪽에서 지금 매수를 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HK 이노엔도 현재 추세 흐름이 좋습니다. 이런 종목들 잘 눈여겨보셔야 되겠고요. 아무튼 현재 전체적으로 바이오 종목들의 수급이 예사롭지가 않다라는 점 좀 참고를 하시면서 한번 여러분들 시장 방향성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은, 만약에 시장이 조정이 나온다고 한들 그 조정을 정말 기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시장에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빠지는 순간 바로 대기 매수세가 발동을 하면서 시장 바로 끌어올릴 거예요. 근데 그게 옛날에는 개별 종목으로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반등을 하더라도 미비했단 말이죠. 근데 요새는 아닙니다. 요새는 개인들이 다 ETF로 매수를 하기 때문에 외국인 프로그램처럼 뭉탱이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뭉탱이로 들어오니까 증시가 반등하는 것도 뭉탱이로 상승하는 겁니다. 증시가 반등할 때도 그냥 빠르고 크게 반등하는 거예요. 개인들 수급 속성이 외국인처럼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만큼 시장이 건강해졌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증권 상품이란 것도 많이 발전을 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더 이상 외국인들의 놀이터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 증시가. 그리고 우리 한국 증시는 아직도 저평가 구간이고 이제서야 볼륨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어쩌면 지금이 바닥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실 때는 뭐 고민 안 하셔도 돼. 사실 뭐 반도체를 사도 괜찮고 바이오도 사도 괜찮고 2차 전지를 사도 괜찮고 로봇을 사도 괜찮고 뭐 조선, 방산, 원전 다 사도 돼. 다만 이제 매수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개별 종목도 괜찮지만 이렇게 ETF로 뭉탱이로 한번 매수를 해보는 것도 괜찮다 생각을 합니다. 다만 돈 100만원, 1000만원 있다고 해서 그냥 몰빵 때리면 안 되겠죠. ETF를 매수를 할 때도 항상 나누어서 분할 매수를 잘 하셔야 그래야 시간이 흘러서 좋은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제가 봤을 때 수익을 내는 사람들의 특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눌릴 때까지 기다린다. 그 다음에 분할 매수한다. 딱 이 두 가지가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기다렸다가 분할 매수한다. 이것만 잘 지켜주시면 좋은 결과 낼 수 있으니까 항상 그 부분 참고하면서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수익맨 채널에서 100% 무료로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양한 투자 정보들을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장 시작하기 전에 제가 중요한 뉴스들 싹 다 뽑아서 여러분들께 한눈에 보기 쉽게 이렇게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뉴스에는 별 3개 박아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종목에는 박스로 표시를 하면서 대장주들 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 하나하나 찾기 귀찮으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수익맨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한눈에 뉴스 파악하시고 주도 트렌드 파악하신다면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작성한 급등의 가속도 전자책과 자료집들도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공부하실 분들은 다운받으셔서 공부하시면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텔레그램방 입장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수익맨 메인 페이지를 보시면요. 이렇게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터치해 주시면 수익맨 텔레그램방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댓글창 상단에 보시더라도 이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터치해 주시면 바로 수익맨 텔레그램방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이 여러분들 덕분에 구독자 16만 명을 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항상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 꼭 한번 눌러주셔야 양질의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상 소중한 댓글 남겨주시는 우리 투자자분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여러분들 하트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묵묵하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는 투자자분들께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부자 되시기를 제가 진심으로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수익!